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13강 추산 청풍. 산수화 13강에서 15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13강 추산 청풍, 14강 산고 천고, 15강 기송 고독.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13강 추산 청풍. 추산 청풍 심곡 별경 암하 일촌 산곡 춘신 영상 청풍 만고 상청. 73화 추산 청풍 74화 심곡 별경 75화 암하 일촌. 3점 감상하시겠습니다. 73번 이 그림은 방겸제 추산 청풍입니다. 겸제정선의 그림을 본떠 그린 가을산 맑은 바람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겸제를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겸제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려고 겸제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반면교사는 교사보다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줍니다. 교사는 그림을 익히게 하고 반면교사는 그림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겸제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서울 원의 경치를 그리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하듯이 그렸습니다. 아마 그림을 부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요청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겸제답지 않은 세밀한 필치, 그걸 보고 실망해서 대담하게 개적하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세밀한 것을 거칠게 바꾸고 하나하나 따로 떨어지는 것들이 모두 한데 올려 운간한 기성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웅대한 기상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겸제는 이거는 무엇이고 저거는 무엇이고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렸다고 하면서 아마 그림을 요청하는 사람한테 보여줬을 것입니다. 나는 그림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묘사를 배경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필력을 운건하고 나타내서 화면을 가득 채워 겸제보다 훨씬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 마음에 가득 참 옵니다. 큰 기백을 느끼게 합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합니다. (74번) 이 그림은 방겸제 심곡별경입니다. 다시 겸재 정선의 그림을 따라서 그린 깊은 골짜기 별난 경치입니다. 먼저 그림은 겸재 그림을 좀 멀리서 반문교사를 삼고 뒤집었는데, 이것은 겸재에게 좀 더 다가가서 더 세밀한 반론을 전개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바위나 소나무는 겸재를 따라서 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산, 집, 숲이 이어지면서 따로 놀지 않고 전체를 아울러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백을 뽐내도록 한 것은 겸재를 따르지 않고 겸재를 넘어서고자 한 시도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교사는 도움을 줍니다. 반면교사는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옛사람을 교사로 섬기면서 따르는 것보다도 반면교사를 여기고 반발하면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확신합니다. 이 그림을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인 겸재가 감사하지만 반면교사인 겸재에게는 더 크게 감사합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교사보다 반면교사가 더 많은 것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원리와 학문을 하는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학문을 하고 학문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둘이 서로 작용을 하고 둘이 상생을 이루어서 양쪽 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의 원리와 학문의 원리가 같다는 것을 거듭 깨닫습니다. 75번의 이 그림은 방, 현재, 임하, 암하 일촌입니다. 현재는 심사정입니다. 심사정의 그림을 본뜬 바위 아래 한 마을입니다. 현재가 크고 기이한 바위, 그 아래의 산, 숲, 집을 모두 세밀한 손질을 하면서 그윽한 느낌이 들도록 그린 것을 보고 나는 불만을 느꼈습니다. 너무 고급적이라고 트집을 잡고 황칠을 하듯이 마구 거칠게 다시 그렸습니다. 기이한 얼굴을 들고 솟아있는 바위뿐만 아니라 그 아래 모든 것을 들뜨고 불안한 색채에 휘감아 차분하고 아름다운 색채가 아닌 들고 불안한 색채에 휘감겨 있게 하고 곱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느낌이 아니라 말 못할 내력이나 감추어야 할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이 아름다운 경치를 세밀하게 그린 것보다 우리 마음을 더 깊숙한 곳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 그림과 보는 우리 사이의 소통은 매우 역동적으로 심화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자리를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압도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6화 산곡춘심, 77화 영성청풍, 78화 만고상청입니다. 76번의 이 그림은 방겸제
산곡 출신입니다. 다시 겸재의 그림을 본떠서 그렸습니다. 산곡 춘신이라는 것은 산골짜기 봄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저 위에 크고 무거운 바위산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불변의 의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바위를 그리는 것을 겸재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크고 무겁게 그리려고 이렇게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바위산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불변의 의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가볍고 야들야들한 초목들이 나날이 달라지는 모습을 수줍은 듯이 보여줍니다. 바위와 밑에 초목이 좋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대조법을 겸재에게서 배웠습니다. 겸재에서 배운 대조법을 내 나름대로 재정립해 더 뚜렷하게 해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불변인 것과 변화한 것, 그것을 탄색과 다채로운 색깔로 의지와 정감 양면의 의치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무겁고 거친 것이 위에 있고 가볍고 야들야들한 것이 밑에 있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반입니다. 이렇게 그려서 그림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달라지는 새로운 생명의 발랄함이 또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무거운 것이 밑에 있고 가벼운 것이 위에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뒤집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숨어있는 그 반대의 진실을 드러내는 압도적인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6번 이 그림도 반겸재입니다. 영상 청풍이었습니다. 겸재 정선을 본떠 그린 바위의 맑은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고개로 올라가 맑은 바람이 온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경계이면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경지에 그냥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발이 빠지는 모래 언덕을 오르는 시련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모래는 걸어가면 아마 발이 빠지는 곳일 겁니다. 그런 시련을 거쳐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나 있는 초목을 보고 척박한 토양을 풍요롭게 이용하는 슬기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예, 이 초목에 나 있는 토양은 메마르고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토양을 슬기롭게 이용해서 초목이 자라고 안정을 주고 영양가를 보충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작업을 거쳐야 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모래나 초목뿐 아닙니다. 엄청난 무게로 불변의 진리를 설파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저 바위를 스승으로 모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돌을 닦아야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저 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련과 그 시련을 겪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양쪽을 여기서 다 말해주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 위의 바위는 엄청난 무게로 영원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모래는 밟으면 흩어지는, 그냥 바람이 불면 쓸려 내려갈 것 같은 존재입니다. 사물에는 양면이 있고 우리는 그 양면을 다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 그림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초목은 그 양면 사이에 중간의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이 초목이 메마른 데서 나고 자라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저 바위 기슭까지 올라간 것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78번) 이 그림은 방단원 망고상청입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린 만고세월 언제나 푸르다라는 것입니다. 단원은 김홍도는 훌륭한 스승이지만은 가는 필치를 철명에 놀리는 수법을 자랑해 그림으로서 따로 놀고 생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가집니다. 그림은 수법과 생각을 구분할 수 없게 아우르는 총체이고 문학을 깊이 끌어들이는 총체여서 압도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대단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글을 써서 말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글을 다 읽고 생각하는 수고를 생략하고 한눈에 잠깐만에 0.1초 안에도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검 푸른 색을 잔뜩 묻힌 붓을 힘차게 휘두르면서 필력을 아주 있는 대로 발현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원 김홍도에게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곱게 가늘게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려야 마음을 온통 기우는 게 아닌가요? 하고 묻고 싶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산수화 16강에서 18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16강 고금 동색, 17강 추색 만산, 18강 심산 비폭.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문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